1999년 가장 빛나던 순간의 비극. 1999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임세라의 시대였습니다. 스크린과 CF를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그녀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스태프를 위해서라면 무례한 후배의 군기를 잡고 권력 앞에서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만 연기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당당한 매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사기꾼 아버지라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최악의 하루를 보내던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순수한 목소리의 경찰 독고철. 그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고 0728이라는 전화번호 뒷자리는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운명처럼 마주친 두 사람. 독고철은 자신의 우상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수한 팬이었고 세라는 그런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최고의 날, 그녀는 수상소감으로 힘들 때 용기를 준 0728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독고철을 감격시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찬란했던 순간, 라이벌의 저주와 함께 덮쳐온 교통사고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25년의 공백, 아줌마 누구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 2024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25의 톱스타 임세라에 머물러 있지만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낯선 50살의 중년 여성. 모든 것이 몰래카메라일 거라 애써 부정하며 병원을 뛰쳐나온 그녀는 25년 전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던 독고철과 재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베테랑 형사가 된 그는 자신을 임세라라고 주장하는 그녀를 그저 이상한 아줌마로 취급하며 냉대할 뿐입니다. 25년 전 밴드의 사인을 받으며 행복해하던 그 순수했던 청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꿈이라고 해줘요, 제발. 무너진 세상 앞에서. 역행성 기억상실증. 의사의 진단은 그녀에게 내려진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만을 남긴 채 25년의 세월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공중전화는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세상. 모든 것이 꿈이기를 제발 꿈이라고 해달라고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슬픔을 보여주며 안방극장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과연 그녀는 사라진 25년을 되찾고 이 낯선 세상에서 다시 자신의 화려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줌마 누구세요? 낯선 세상, 낯선 나, 낯선 당신. 지난 회 25년의 시간을 건너뛴 세상에서 눈을 뜬 임세라. 그녀의 본명은 봉청자.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1999년의 톱스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다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녀를 구해준 것은 25년 전 자신의 열렬한 팬이었던 독고철이었지만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임세라라고 주장하는 그녀를 정신 나간 아줌마 취급하며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쫓아다니다 함께 쓰레기 트럭에 빠지는 등 악연 아닌 악연을 이어갑니다. 그쪽만 만나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라며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과거와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현실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잊혀진 이름, 사라진 영광. 세라, 아니 청자는 자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스마트폰, 안면인식, 지문인식 등 모든 것이 낯선 세상에서 그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어렵게 찾아간 동생의 만두가게에서는 기억을 잃었다는 막장 같은 소리를 한다며 문전박대를 당하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나간 급식, 도우미 알바에서는 깍두기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등 그녀의 현실적인 기는 눈물겹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5년 전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고희영은 이제 칸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는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임세라를 쳐봐도 20년 전부터 활동 안함이라는 차가운 글자만 나올 뿐 세상은 그녀를 완벽하게 잊어버렸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미스터리. 그녀가 잊힌 스타가 된 배경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25년 전 그녀의 매니저였던 강두원은 이제 고희영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임세라 대타였다는 그의 의미심장한 말과 임세라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고희영의 모습은 25년 전 교통사고에 무언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며
그게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봉청자의 교통사고에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독고철은 그녀의 뒤를 쫓기 시작하고 봉청자는 교통사고 합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를 하러 가는데 독고철은 고시원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봉청자의 뒤를 쫓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25년 전 의식불명 상태였던 세라가 자신의 간절한 목소리에 반응했던 과거가 그려지며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팬과 스타의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스타 3회 25년의 비밀, 마침내 드러난 진실의 서막. ENA 월화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가 3회를 통해 25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가며 시청자들을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가족의 외면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의 모습과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교차하며 안방극장의 깊은 슬픔과 강렬한 서스펜스를 선사했습니다. 톱스타의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고시원이라는 초라한 현실과 세상의 차가운 의심뿐이었습니다. 지갑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몰리며 벼랑 끝에 선 봉청자. 모두가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 그녀의 유일한 편이 되어준 것은 바로 형사 독고철이었습니다. 그는 CCTV를 끈질기게 확인해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며 든든한 흑기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알리는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환호받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처지가 된 그녀의 서러움과 그런 그녀를 묵묵히 믿고 지켜주는 그의 모습이 대비되며 앞으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5년간 봉인되어 있던 미스터리의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고철은 봉청자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번호판 2668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 번호가 과거 그녀의 지갑 속 명함에 적혀있던 숫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차량이 25년 전 그녀의 운명을 뒤바꾼 교통사고 현장에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사고가 단순한 불운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단서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웰메이드 미스터리 스릴러로서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낯선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는 이모가 엄마 인생을 망쳤다는 원망 섞인 말을 내뱉고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족에게마저 외면당한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라이벌 고희영의 소식을 접한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배우의 꿈을 되찾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그녀의 처절한 생존기에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25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추적하던 독고철은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톱스타 임세라가 바로 눈앞의 봉청자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충격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사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그의 눈물 어린 눈빛과 범인은 꼭 잡겠다는 그의 굳은 약속은 세월을 뛰어넘은 한 남자의 수뇌보를 보여주며 안방극장을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가 과연 그녀의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인연이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금쪽 같은 내 스타 사회 25년의 진실, 흑기사의 눈물과 그녀의 재기. ENA 월화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가 사회를 통해 25년이라는 긴 세월의 벽을 뛰어넘어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그 진실 앞에서 비로소 서로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는 두 남녀의 애틋한 연대를 그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한 여자의 용기와 그런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한 남자의 수뇌보가 교차하며 안방극장에 깊은 감동과 뭉클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회에서는 형사 독고철이 25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스타 임세라가 봉청자였음을 확인한 순간
그의 감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연민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물은 그녀가 걸어온 고통의 시간을 대신 짊어지려는 듯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녀 곁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자 세월을 건너온 첫사랑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송승헌 배우의 깊은 눈빛 연기가 이 장면을 더욱 빛내주어 순애보적인 감정선을 완벽히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벌어진 깍두기 테러 사건으로 인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까지 받게 되며 전과자로 낙인 찍힐 위기에 몰린 것이지요. 그녀의 절박한 호소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곁에 독고철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 어머니를 설득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더욱 굳건한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또 라이벌 고희영의 뻔뻔한 행태를 보며 청자는 배우로서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비록 첫 촬영장에서 주연 배우의 질투로 계속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지만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은 그녀의 재기를 향한 의지를 잘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또다시 나타나 손을 내미는 독고철은 든든한 동반자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이번 회차에서는 옛 동료 민태숙과의 재회가 깊은 울림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직 두 사람만 아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자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이 우정을 끊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는 이들마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사고가 고희영, 강두원, 사선영의 계획적 공모일 가능성이 드러나며 그 배우의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정황이 암시되었습니다.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음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긴장감 있게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독고철이 봉청자를 지키려는 이유 뒤에는 과거 자신이 보호하지 못했던 한 학생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그의 성격을 형성했고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봉청자 또한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형사와 피해자의 만남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구원하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시청자들에게 뭉클한 감동과 짜릿한 긴장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화려한 날들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강렬한 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쪽 같은 내 스타 오해. 25년 전 사건과 얽힌 운명. 지난밤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웃음과 스릴, 그리고 뭉클한 감동으로 완벽하게 장악한 ENA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 5회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봉청자의 예측 불허 제도약과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짜릿하고도 애틋했던 5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금쪽 같은 내 스타 5회는 봉청자의 배우로서의 집념이 돋보인 회차였습니다. 촬영장에서 예상치 못한 선배 배우의 애드립으로 뺨을 맞는 굴욕을 겪지만 청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는 각오로 촬영장에 다시 돌아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격한 몸싸움 장면에서 쓰러지며 과거의 기억이 번쩍 떠오르는 장면은 드라마적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촬영 현장이 아닌 주인공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순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봉청자의 캐릭터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끈질긴 생존자로서 성장하는 계기라 느껴져 인상 깊었습니다. 선배 배우의 압력으로 결국 단역에서 하차 통보를 받게 된 청자는 좌절하지 않고 직접 작가를 찾아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섬뜩한 대화와 작가와의 우연한 해프닝은 그녀의 연기 열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작가는 오히려 청자의 연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정부가 사실은 숨겨진 딸이며 일부러 늙게 성형했다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제안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장면은 드라마 특유의 막장 코드와 동시에 주인공의 재치가 어우러진 명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자의 캐릭터가 단순히 피해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특이한 시계였습니다.
청자가 쓰러지며 떠올린 기억 속에 등장하는 시계는 25년 전 사고와 현재 사건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열쇠로 부각됩니다. 독고철은 차량 번호와 조직폭력배, 주승필, 그리고 정치권 인사 민국희까지 추적하며 사건의 배후를 파고듭니다. 이 과정에서 강두원의 이중적인 행보가 드러나면서 단순한 매니저가 아닌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임이 확실시됩니다. 시청자로서 저 역시 강두원이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모든 음모의 실질적인 연결고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고, 앞으로의 전개에서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나올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와 달리 봉청자가 독고철을 향한 은근한 호감을 드러내는 귀여운 반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촌스럽고 최악이라 말하면서도 정작 만남을 앞두고는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하고 의상을 준비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미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엄정화와 송승헌이 보여주는 연기 호흡은 이번 회차의 달콤한 포인트로 드라마가 단순한 미스터리 스릴러를 넘어 로맨틱한 색채까지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긴장과 감동, 그리고 달콤함까지 적절히 배치된 이번 5회가 앞으로의 전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시계가 열어줄 비밀과 청자의 운명에 얽힌 진실이 어떻게 드러날지 궁금해지는 회차였습니다. 금쪽 같은 내 스타 6회. 진실의 조각, 운명의 재회. 지난밤 안방극장을 그야말로 웃음과 스릴, 그리고 뭉클한 감동으로 완벽하게 장악한 ENA 드라마 금쪽 같은 내 스타 6회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봉청자의 예측 불허 제도약과 그녀를 둘러싼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전개를 선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짜릿하고도 애틋했던 6번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불운처럼 보였던 사건이 오히려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의 횡포로 촬영장에서 쫓겨날 뻔한 봉청자는 좌절하지 않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가정부가 사실은 숨겨진 딸이며 성형으로 나이를 속였다라는 설정은 막장 드라마 특유의 흥미 요소를 강화했고 침체된 시청률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무 싸대기에 이어 뚜러뻥 싸대기까지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온라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잊혀졌던 톱스타는 하루아침에 막장 드라마의 신데렐라로 떠올랐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25년 동안 쌓아온 감각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녀의 노련함이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느껴진 통쾌함은 오랜 경력을 가진 배우만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재기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을 위협했던 범인이 다시 나타나며 봉청자는 납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그녀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액션스쿨에서 배운 호신술로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고 독고철과 함께 범인을 제압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범인의 손목에 있던 독특한 시계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중요한 단서로 봉청자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부여합니다. 이 대목은 극의 긴장감을 배가시키며 시청자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봉청자가 진실에 다가설수록 주변 인물들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재기를 질투하는 고희영과 옛 매니저 강두원 사이의 대립은 숨겨져 있던 음모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듯 보였던 강두원의 행동이 사실은 치밀한 함정이었음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경고는 25년 전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조직폭력배와 정치 세력까지 얽혀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음모와 맞서는 스케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는 드라마가 가진 서사의 깊이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봉청자의 곁을 지켜준 유일한 인물은 독고철이었습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다친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흑기사와 같았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와 수사관의 관계를 넘어 오랜 세월 간직한 첫사랑의 감정이 드러나며 이야기는 한층 더 로맨틱한 색채를 띠게 됩니다. 특히 에필로그에서 밝혀진 그의 과거, 배려는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봉청자가 잃어버린 25년의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에서
독고철과의 동행은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서사의 감정적 깊이는 드라마의 매력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핵심이라고 봅니다.